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사기의 국가 나이지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뒤에서 자세히 나올 테지만 오늘의 주제인 나이지리아는 사기의 규모가 다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국가도 안 가리죠.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들, 나이지리아 마피아들의 주수입도 사기입니다. 당장 검색만 해봐도 별의별 사기를 다 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들은 대부분 해킹,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그리고 로맨스 스캠이죠. 우리는 개인정보부터 시작해 돈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온라인화 되어 있기에 더 취약합니다. 사기의 수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에 대비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VPN을 사용하는 겁니다. VPN은 가상 사설망이란 뜻입니다. 인터넷 활동을 할 때 나의 IP나 위치 기록 등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죠. 노드 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다운로드 중 악성 코드 탐지 및 자동 삭제, 스캠이 감지된 위험한 링크 클릭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온라인 사기꾼들이 정보를 사고 파는 다크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감시하며 유출 시 즉시 알려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IP 우회로 국가를 바꿔 국내에서 접근이 힘든 해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노드 VPN을 켜고 영국으로 국가 설정 시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리포터 전 시리즈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노드 VPN은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에 바로 연결되죠. 한 계정으로 열대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현재 구독자 전용 링크로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 추가 구독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7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한번 써보면 좋겠죠. 125개국 7,800대 이상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국가마다 유명한 게 있죠. 한국은 K-팝이 요즘은 가장 유명한 것 같고, 일본은 애니메이션, 스시, 온천 뭐 이런 게 떠오르죠. 미국은 할리우드, 팝, 트럼프가 유명합니다. 러시아는 발레, 보드카도 있지만 역시 푸틴이 제일 유명하죠. 중국은 떠오르는 게 많은데 아무래도 시진핑이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사기로 유명합니다. 뭐 사기야 다른 나라 안에도 다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사기하면 지지 않는 나라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결이 다릅니다.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는 물론 은행과 정부를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국제 사기에서도 빠지는 곳이 없죠. 한국무역협회에서도 기업들에게 나이지리아를 조심하라고 공문을 배포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무역사기 현황을 보면 무역사기 피해 건수에서 압도적으로 나이지리아가 1위를 차지했죠. 나이지리아 130건, 중국 99건, 그 다음은 가나, 영국, 독일 순이었습니다. 이게 건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나이지리아와 한국은 그렇게 많은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와 중국과의 교역액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기 건수에서 나이지리아가 1위를 차지했다는 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최근 통계를 보면 중국이 1위고 영국, 미국, 홍콩 이렇게 4개국이 금액의 60%를 차지하는데, 나이지리아의 이름이 사라진 건 나이지리아에서 치는 사기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면역이 생긴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국이라고 해서 꼭 그 국가 사람이 치는 사기는 아니죠. 까고 보면 사기를 친 사람이 조직이 나이지리아인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지리아 이름을 달고 하면 안 먹히니 다른 국가의 사람인 척 위장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나이지리아의 사기는 초국가적 수준으로 진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깔짝거리는 수준을 넘어 다른 단체와 협업해서 당사국의 조직과 협업해서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요. 인터폴 회의에서는 138개국 중 122개국의 금융사기 사건에 나이지리아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죠. 선불 사기라고 대충 큰 이득 같은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건데, 2023년 기준 선불금 사기의 피해 규모만 8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선불금 사기의 대표 주자가 나이지리아 왕자 사기죠. 나이지리아 왕자 사기도 안에 바리에이션이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나이지리아 왕자인데요. 아버지께서 사망하면서 돈을 남겼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이걸 어떻게 못합니다. 이걸 해외로 송금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좌랑 수수료 조금만 주시면 제가 돈을 옮기고 몇백만 달러를 사례금으로 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복권으로 사기를 치기도 하죠. 누구누구씨 당신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수료 1000달러와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당첨금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류의 사기를 치는 이들을
이것을 나이지리아에서는 야후 보이시라고 하죠. 주로 야후 이메일을 사용해서 사기를 치거든요. 그리고 진짜 나이지리아가 사기의 나라라고 불릴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사기 범죄는 범죄자들이 치죠.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하거든요. 나름 아프리카 경제에서 방귀 좀 낀다고 하는 국가인데 심지어 산유국인데 왜 나이지리아는 사기의 나라가 된 걸까요? 일단 나이지리아라는 국가 자체가 좀 인위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원래 한 나라도 아니었죠. 지금의 나이지리아 지역은 250개가 넘는 민족이 각자의 왕국과 문화를 가지고 알아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언어도 종교도 전통도 달랐죠. 이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게 영국입니다.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거든요. 식민 지배를 통해 한 국가가 된 나이지리아는 1960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당시 나이지리아는 산업면에서는 암울했죠. 인도와 달리 식민 지배 당시 영국이 아무것도 지어놓은 게 없었거든요. 나이지리아는 원자재 공급지였을 뿐 제조업이나 산업화를 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인구, 전 세계 파묘 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농업 국가이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무역 수지도 괜찮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1956년 나이저 델타의 올로이비리에서 발견된 막대한 양의 석유까지 잘만 굴리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국이 어쩌면 아프리카 최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느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 문제는 시스템이었죠. 한 민족이 원래 한 국가였던 곳이 아니었기에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바빴거든요. 우리라는 하나라는 통일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만 있으니 사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로 출발했지만 10년도 되지 않은 1966년 군부 쿠데타가 터지죠. 정치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쿠데타로 부족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그냥 서로 보였다 하면 죽이는 학살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1967년에는 동부 지역이 비아프라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비아프라 전쟁, 나이지리아 내전으로까지 확장되죠. 전쟁은 1970년까지 이어졌는데 서로 죽이기도 많이 죽였지만 비아프라를 봉쇄하면서 대기근까지 일어나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까지 죽어나갔습니다. 정치는 당연히 개판이 되었고 국가기관의 투명성은 물론 법치주의고 뭐고 제대로 된 게 없었죠. 이 사이 권력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고위급부터 말단까지 전부 부정부패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족들 간의 신뢰가 없었기에 서로 간의 사기와 속임수도 만연했고 처벌도 안 되었죠. 이때부터 이미 나이지리아 사회에는 사기, 속임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유가가 치솟자 나이지리아에는 이때까지 만져본 적 없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1970년 6억 달러였던 석유 수출은 1980년 25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축복이었죠. 도시에는 건설붐이 일었고 1년 내내 농사 짓는 것보다 도시에 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돈도 많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졌고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삶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죠. 그런데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정치가 개판인 상태에서 호황이 찾아오면 둘 중 하나죠. 드물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등장해서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거나 미래의 가능성, 기회까지 다 갉아먹던가입니다. 나이지리아는 후자였죠. 제조업은 수입이 더 싸기에 국가가 육성할 생각이 없으면 도전할 사람이 없기에 바로 도태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기에 바로 무너졌고 석유 다음으로 나이지리아의 경제를 책임져주던 농업도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붕괴했죠. 나이지리아는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건 석유로 벌어들인 돈이 전부 고위층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값싼 물건들이 들어와서 국민들의 생활은 좀 나아졌지만 큰 돈들은 전부 정권 실세들과 측근들에게 갔습니다. 빈부격차는 극심해졌고 대놓고 부패를 저지르고 정부가 사기를 쳐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죠. 법보다 돈과 연줄이 최고구나. 정직하게 일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나이지리아 사회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한탕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1980년대 초반 유가가 폭락하면서 나이지리아 경제도 함께 자유낙하를 하게 되죠.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고 정부는 빚더미에 국민 대다수는 빈곤층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때부터 나이지리아에는 사기 산업이 싹트기 시작했죠. 왜일까요? 사실 석유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때 나이지리아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교육에는 좀 신경을 썼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래도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붕괴하고 1986년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긴축과 환율 자율화가 되면서 나이라화의 가치가 말 그대로 휴지가 되면서 대학 교수, 의사, 공무원들
청년들부터 시작해 막 대학을 졸업한 이들까지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공식 언어 자체가 영어이기도 하고 국제 정세에 밝고 머리도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몸 쓰는 일을 하기도 싫지만 나이지리아에서 돈을 벌 방법이 없었기에 결국 사기로 눈을 돌리게 되죠. 나이라화의 가치가 휴지가 되었기에 국내에서는 사기를 쳐봤자 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외를 대상으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면 해당 국가에서는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나이지리아에서는 엄청난 돈이 된다는 말이기도 했죠. 영어를 쓰고 산유국이고 부패했고 마침 통신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이것들을 잘 섞어보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정확히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산유국 하면 떠오르는 게 소수가 불을 독점하는 거죠. 저는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입니다. 정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금 2천만 달러를 비밀리에 해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사정부 수반이었던 사니 아바차가 사망하고 민간정부가 그 가족의 자산을 조사하고 있다. 나는 그 아바차 전 대통령의 부인인데 남편이 생전에 몰래 모은 6,500만 달러를 해외로 옮기고 싶다. 나이지리아의 고학력 실업자들은 이런 류의 내용을 담은 글을 팩스와 우편으로 전 세계에 뿌렸고 생각과 같이 기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부터 고위층들 엘리트들까지 사기에 놀아났죠. 내용에 국제정세에 밝은 듯한 내용, 나이지리아 내부 정치와 관련된 내용까지 넣어 놓았는데 이건 사람들에게 나이지리아는 부패해서 국민 대다수가 멍청하고 못 살 건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정도면 고위층이 맞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돈이 아닌 수수료만 좀 보내면 엄청난 돈을 벌 기회라 생각한 사람들은 일종의 로또에 맞았다고 생각했죠. 1990년대 나이지리아 사기, 4.19 사기는 더 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사기꾼들은 이거다 싶었죠. 열심히 글 써서 겨우겨우 돈 좀 있는 사람들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보다 키보드로 글 써서 다 보내버리면 되니까요. 혁신이었죠. 비용도 사실상 제로였고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검색하면 자기 이메일이라고 사람들이 다 올려놨으니까요. 심지어 소개까지 해놓았기에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었죠. 이들이 야후 메일을 주로 사용하면서 야후 보이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좋은 옷과 비싼 차를 가지고 다니는 청년들이 등장하면서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돈을 버는, 그런데 처벌도 받지 않는 야후 보이즈는 하나의 사업 모델처럼 느껴졌죠. 심지어 리스크가 없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사기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몰리니 사기 수법도 발전했습니다. 진짜 별의별 사기가 다 생겨났고 크게 한탕하자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했던 사기는 기업으로까지 확장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엠마누엘 은우대인데 나이지리아 사기의 전설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은우대의 타겟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방코 노로에스테 은행이었죠. 은우대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였던 폴 오구마를 사칭해서 방코 노로에스테의 국제이사 넬슨 사카구치에게 은밀한 제안을 보냈습니다.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인데 극비리에 진행 중이다. 프로젝트에 돈이 좀 부족한데 투자해주면 수익은 물론 커미션까지 챙겨주겠다. 은우대는 정부 문서를 위조해서 준비하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서류와 공항 설계 도면까지 준비했죠. 사카구치는 은행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말이죠. 은우대는 가짜 사무실을 차리고 사람들을 섭외해서 정부 관료처럼 보이게 배치까지 시켜놓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카구치는 3천억 이상의 돈을 나이지리아 계좌로 송금했고 이 돈은 홍콩, 영국, 스위스 계좌에서 세탁된 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공항은 거짓말이었고요. 은행 자본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사기당한 뒤 방코 노로에스테는 파산했고 은우대는 체포되었지만 5년도 안 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저 정도 사기를 쳤는데도 형량이 5년이니 사기를 안 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일종의 배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백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노예로 부리고 자원을 약탈해 갔으니 우리가 사기쳐서 돈을 버는 건 일종의 복수이자 배상이라는 생각을 했죠. 청년들 사이에서 사기를 잘 친다는 건 똑똑함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졌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부정부패의 나라 경제 개판이고 법치주의는 고사하고 정부가 제대로 제재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도 똑같으니까요. 4.19 사기, 나이지리아 왕자 사기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피해가 적어졌지만 BC 사기가 반치기도 했죠. BC는 기업의 거래처인 척 접근해서 은행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보내는 겁니다. 단순히 이메일 사기가 아니라 해킹까지 하고요. FBI에서 발표한 BEC 사기의 피해 사례만 11만 건이 넘습니다. 이제는 아예 너무 다양해져서 대표적인 사기 수법을 꼽기도 힘들 정도죠. 그냥 사기꾼들 각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야후보이즈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사기를 치는 하나만 걸려라식의 노력파 사기꾼들부터 꽤 큰 규모의 조직적인 사기를 치는 이들까지 지금 현재도 나이지리아에서는 새로운 사기들이 탄생하고 있죠. 무슨 스타트업 마냥 말입니다. 개중에 돈 좀 벌고 머리가 좀 돌아가는 이들은 아예 나이지리아를 떠나 국제 범죄 조직들과 함께 사기를 치고 다니고요. 사기 범죄를 파면 나이지리아 사람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사기 엘리트들이 나이지리아에 많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이 게임 강국인 것처럼 나이지리아는 사기 강국인 거죠.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막 해외팀에 스카웃돼서 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쭉 보셨듯 사기가 나이지리아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자 합리적 선택이기에 처벌도 없다시피 하고 돈은 많이 벌리니 국가가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나이지리아 사기는 앞으로도 쭉 발전할 것 같네요. 사기의 국가 나이지리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